안녕하세요. 어바노이즈 채널의 다립입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영상 업로드가 좀 늦어졌는데 사실 이번에 제가 이사를 했거든요. 이제 좀 짐 정리가 마무리되어서 부랴부랴 찍고 편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주제는요, 제가 다프트 펑크를 처음 알게 된 건 2008년도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Harder, Faster, Faster, Stronger라는 노래를 듣고 진짜 충격에 휩싸였었어요. 와, 이렇게도 음악을 만들 수 있구나. 사실 다프트 펑크 이전에 전자음악을 얘기할 때면 빼놓을 수 없는 그룹이 하나 있어요. 바로 독일의 크라프트베르크라는 그룹이죠. 다프트 펑크는 유명하지만 이 그룹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크라프트베르크는 전자음악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그룹이에요. 1970년대에 데뷔해서 지금은 노장이 된 이 그룹은 본인들을 로봇으로 캐릭터화시켜 활동하며 방사능, 로봇, 아우토반 등 기계의 감성을 노래한 아티스트죠.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크라프트베르크와 다프트 펑크 이 두 뮤지션들에게 많은 영감을 받아왔고, 특히 작업할 때마다 자주 이들의 음악을 많이 듣곤 했어요. 크라프트베르크를 주제로 만든 매거진이에요. 이 매거진을 제작하기 위해 직접 그들의 고향인 뒤셀도르프로 가서 현지의 유명 DJ와 크라프트베르크 모교의 관계자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었죠. 이 두 뮤지션의 어떤 점이 저한테 그렇게 많은 영감을 주었을까요? 크라프트베르크와 다프트 펑크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전자음악, 두 번째는 인간성의 상실. 지금은 EDM이나 힙합 장르가 굉장히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전자음악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진 않죠. 처음 Harder, Faster, Faster, Stronger를 들었을 때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기존의 음악이 기승전결에 따라 흘러가는 내러티브의 전개를 유지했다면 이제는 디지털화된 사운드를 통해 조립식으로 구성하는 조합과 배치의 놀이가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DJ들은 이제 더 이상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운드가 입력되어 있는 에셋들을 저장해 놓고 그 사운드를 적재적소에 맞게 배치하고 재구성하죠. 마치 여러가지 오브제들을 재구성해서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키는 현대예술처럼 메시지나 단어 등의 사운드가 리듬을 만나 음악이 되는 현상, 거기서부터 음악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앤디 워홀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량 생산 제품이나 셀럽들의 이미지를 가지고 새롭게 변형하여 팝아트라는 개념을 창조했어요. 이를 통해 예술은 소수자만이 누리는 어려운 영역에서 벗어나 누구나 이미지를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 대중적인 것으로 변모했어요. 다프트 펑크가 전자음악을 대중화시킨 것처럼 말이죠. 이제는 누구라도 일상의 사운드와 샘플링을 통해 기존에 있던 것에서 새로운 음악으로, 또 거기서 다시 새로운 것들로 무한히 탈바꿈하는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사실 이 주제는 저한테 가장 많은 영감을 주는 주제이기도 해요. 과연 인간으로서의 우리 존재는 무엇인가? 라는 철학적 질문이기도 하죠. 1995년에 개봉한 오시마루의 공각기동대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それを言うならあなたたちの DNA もまた自己保存のためのプログラムに過ぎない。生命とは情報の流れの中に生まれた結節点のようなものだ。種としての生命は遺伝子という記憶システムを持ち、人はただ記憶によって個人たりうる。たとえ記憶が幻の同義語であったとしても、人は記憶によって生きるものだ。コンピュータの普及が記憶の外部化を可能にしたとき、あなたたちはその意味をもっと真剣に考えるべきだった。 현대는 다양한 미디어들의 개입으로 인해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단계에 다다랐어요. 이미 아날로그적인 음악의 시대가 막을 내린 시점에서 다프트 펑크는 인간이기보다 기계적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로봇이기를 더 희망했을지도 모르죠. 크라프트베르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무대 위에 로봇을 세우고 기계의 감정을 노래하는 등 기괴한 행동을 벌이기도 했죠. 사실 크라프트베르크가 좀 더 폐쇄적인 예술 퍼포먼스의 느낌이 강하다면 다프트 펑크는 좀 더 오픈된 전자음악의 록스타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다양한 콜라보레이션도 참 영감을 많이 주는 요소이기도 하죠. 조르지오 모르더에 대한 오마주라든지 재패니메이션 감독 마츠모토 레이지와의 콜라보, 미셸 공드리와의 뮤직비디오 등의 작업들 말이죠. 이런 수많은 영감을 남기고 또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줬던 아티스트가 은퇴를 한다는 건 정말 아쉬운 소식이에요. 또 반대로 몇십 년 동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크라프트베르크를 보면은 또 경이롭기도 하고요. 가끔은 그런 점이 궁금해요.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문화와 분위기가
다프트 펑크라는 독특한 그룹을 만들어내는 데 영향을 줬던 걸까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그들에게 그러한 영감을 만들어줬을까요? 우리는 앞으로 또 이런 파격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티스트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다프트 펑크의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영감을 받나요? 최근에 저는 파리에 사는 디자이너와 서울에 사는 기획자의 영감 페이퍼라는 주제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제가 파리에 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영감들과 경험들을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글과 아트웍으로 풀어내서 매주 뉴스레터로 발행해주는 프로젝트예요. 저의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적어둔 링크를 참고해서 꼭 페이퍼 구독을 신청해주세요. 저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